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소년 김지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저는 이제 월드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약간 좀 페인 모드로 살다가, 네. 뭐, 일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뭐,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월 1일, 네, 일요일이었지만 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일종의 그 메이저리그에도 일종의 그 FA 선수들에 대한 원 소속팀 협상 기한이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났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FA 선수들은 30개 구단과 모두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추신수 선수도 텍사스 레인저스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과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일단 뭐 나이도 좀 적지 않고 뭐 올해 좀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좀 좋은 대접은 받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 좀 이렇게 부상 때문에 그 막판에 좀 경기를 못 나와서 그렇지 경기 그 보여준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삼진이 많았던 것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타구 자체는 그 어떤 그 타구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뭐 꾸준히 얘기하는 거지만 한두 해 정도는 더 불태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가치를 알아봐주는 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음, 생각나는 팀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나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어 퀄리파잉 오퍼 적용받는 선수들 이제 저 올해 퀄리파잉 오퍼는 1890만 달러이고 네. 상위 125명 선수의 그 연봉의 평균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이 초토화된 시장에서도 퀄리파잉 오퍼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제시를 받았죠. 네. 뭐 누가 있는지 볼까요, 한번. 네. 제가 다 일일이 외우지를 못하니까 뉴스를 잠깐 볼게요. 네. 뭐 트레버 바우어, JT 리얼무토, 조지 스프링어, DJ 르메이유, 케빈 가우스먼, 마르커스 스트로먼. 네. 받은 선수들이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명 흥미로운 경우는 스트로먼인데, 네. 그 올해 이제 시즌 준비 과정에서 좀 부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즌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올해 아예 출전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츠가 일단 그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매츠는 선발 투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수용한다? 그래 1년 더 같이 하자. 왜냐면 작년 7월에 이제 유망주 2명 내주고 트레이드료 영입한 선수인데 올해는 뭐 한 경기도 못 뛰었고요. 네. 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내주게 됐으니 1년이란 1년을 더 같이 하던가 보내더라도 뭐 드래프트 지명권이라도 좀 보상을 받자 약간 이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은 퀄리파잉 오퍼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연 계약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일단 선수들은 좀 안정된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메이저리그도 FA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6년의 서비스 타임을 채운다는 것이 뭐 쉽지 않은 그러니까 횟수로 6년이 그 6시즌을 그냥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6년의 그 풀 서비스 타임을 모두 꽉꽉 채워야 그만큼 이제 그 적지 않은 시간을 이제 그 주전 선수로서 주전 혹은 뭐 거의 뭐 슈퍼 유틸리티나 슈퍼 서브급으로서 꾸준히 뛰어야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자격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일생일대 한 번의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최대한 안정된 계약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연 계약들을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합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좀 특이했던 경우예요. 네. 뭐 그 퀄리파잉 오퍼를 거의 그 FA 1년 재수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다음 해까지 대박이 난 경우고
아예 다음 해까지 그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세 아브레유는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단연 계약으로 이어갔고, 그렇게 오퍼를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 그거 떠나서 그 이전 팀과 단연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들을 대충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비시즌 기간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좀 뭐 있었던 일들을 좀 하나씩 꺼내볼까 해요. 이제 어 제가 그 포스트 시즌 취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때는 작년이었고요. 작년에 LA 다저스가 워싱턴 내셔널스와 디비전 시리즈를 했죠. 그래서 이제 LA에서 워싱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은 땅이 엄청나게 커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LA에서 워싱턴이라면은 대륙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 건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차만 3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다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 이제 저는 아침 비행기를 탔었는데 또 이 가운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포스트 시즌 기간이 되면은 막 뭐 일도 많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날도 밤새 있다가 새벽에 비행기를 타러 갔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호텔에서 차를 후진을 하다가 일단 사이드미러를 부셨고 그다음에 호텔에다가는 신용카드를 두고 왔어요.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마치 유체이탈한 것처럼 이제 그런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오른편 이제 통로 좌석이었어요. 통로 좌석에 웬 금발의 한 4,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 한 분, 백인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행 그 시간이 꽤 기니까 그 사이 그 시간에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이게 똑바로 자면 괜찮겠지만 막 아니란 말이에요. 막 그 이리 처박았다 저리 처박았다 이러면서 정신이 없이 하다가 이제 뭐 비몽사몽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저스 구단 관계자들한테 사진이 한 장 온 거예요. 이게 혹시 기자님이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진이 한 장 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맞는 거예요. 근데 당신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그 백인 여자분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다저스 주전 외야수 코디 벨린저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린저 어머니가 뭐 신기한 놈 하나가 옆에서 계속 고개를 쳐박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놨다가 그 보여준 거죠. 그 구단 관계자한테 혹시 이 사람을 아느냐 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정체가 발각이 됐고 그 사진이 다저스 선수단 전체에 다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하루는 이제 그때가 아마 시리즈 4차전이었을 거예요. 끝나고 이렇게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류현진 선수가 저한테 오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갖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내가 뭐 실수했나?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뒷조사를 쓱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을 본 거죠. 선수도. 그래서 이제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그 선수분 어머님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시리즈가 너무 빨리 정신없이 끝나버렸고 저도 이제 뭐 그때 다른 팀도 막 취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그러다가 이제 일정이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그분께 정말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도 했는데 뭐 다행히
그분은 그냥 이렇게 뭐 웃고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 여러분 1등석도 아니고 일반석이었어요. 이코노미. 아니 명색이 메이저 리거의 엄만데 자기 아들 원정 경기 가는데 그거를 뭐 일반석에서 저는 그쪽에 있는 미국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 기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벨린저 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갈 수 있냐.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 그 선수들이 이동하는 전용기 그 전세기죠. 뭐 전세기라고 치면 그 선수들이 이동하는 그 비행기에는 그 부모님은 탑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은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 그 가족이란 자기 배우자 혹은 또 자녀 이 정도만 허용이 되지 부모님까지는 허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가 좀 그런 식입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그해 이제 벨린저가 아직 그 연봉 조정 대상 이전 그 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그때 약간 좀 최저 월급 그 급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연봉 조정 자격 없고 뭐 비록 올해 좀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연봉 조정 자격도 얻었고 좀 많이 버니까 이제 또 월드 시리즈 우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또 이제 부모님을 그렇게 일반석에 태워서 고생시키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포스트 시즌 기간만 되면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웃음이 나곤 합니다. 네. 또 이제 오프 시즌 기간 또 중요한 소식들 혹은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